네,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김정철 본부장 김보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MC를 맡아야 되는 김유정 아나운서가 오늘 지금 다른 데에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MC를 맡게 됐습니다. 자, 간만에 또 MC를 또 맡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백수 오빠. 그 백수 오빠가 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백수는 아닙니다. 백수는 아닌데, 일단 저뿐만 아니라 오늘 김보냉 칼리, 저와 칼리 전문가님 단 2명이서 진정한 김보냉 칼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2022년 하반기 여름 투자 전략 한번 제대로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저희가 항상 찾아뵙고 있는데요. 저희가 찾아뵙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항상 이 주말에 공부를 하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도 세워드리면서 그 자료 같은 거를 바로 노란통 메신저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노란통 메신저에 우리가 같이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자, 노란통 메신저 한밤 김봄 한밤 주잘백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검색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스마트폰 딱 꺼내셔가지고 카메라만 실행하신 다음에 저희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저 QR코드에 그냥 카메라만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바로 들어오시면 저희 한밤 주잘배 김보냉 칼리, 저와 함께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다 같이 주말에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솔직히 뭐 QR코드 한번 딱 찍어서 들어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와서 수익과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한밤 주잘백. 자, 오늘 김유정 아나운서가 없지만 남자 둘이서 한번 지고 먹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2명이서 있으니까 나쁘지 않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좀 신선한데 오늘 좀 방송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선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신선하진 않은데 톡톡 튀는 맛은 없지만 그래도 중후한 맛이 있다. 약간 무게감과 중량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첫 번째 이슈를 하나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극장 가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못 봤거든요. 영화를 못 봤는데 범죄도시 2 이번에 이번에 정말 대박이 났죠. 또 다시. 어떻게든 보려고 어떻게든 봤어요. 네네. 와, 근데 이 범죄도시 2가 며칠 지금 개봉 8일 만에 500만, 600만을 돌파했다고 해요. 네네네. 네, 그 정도로 지금 영화가 지금 다시 붐이 불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야간 밤에 봤거든요. 밤에 봤는데 밤에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말아서 역시 식음료 많이 팔고 그러는데, 우리 칼리 전문가님 봤을 때 이 리오프닝에 대한 경험, 이런 경험 최근에 하신 거 있나요? 저는 영화관에서 완전히 확 느꼈어요.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주변 지인인데 이제 결혼하신 분이 요즘 너무 편하다. 와이프가 밤에 안 들어온대요. 왜요? 밤에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 방탄, 아미 이제 골수 팬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다시 이 모임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라고요. 그 아미들끼리 모임. 그렇죠. 아미들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의 모임들. 저희도 오늘 이번 백악관 주 간다고 토요일 날 하는데 BTS는 오프라인 강의까지도 하잖아요. 저희가 그만큼 지금 이러한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임들이 많아졌고, 혹시 본부장님도 이제 조금 서울 근교로 이제 넘어가시면 제가 봤었을 때 이 요즘 스쿠터라든지 이러한 클래식 스쿠터라든지 이러한 모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날씨도 따뜻해졌고 지금 리오프닝과 이제 뭐 마스크도 벗는 이러한 지금 분위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모임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이게 정말 좀 모임. 리오프닝의 신호탄을 확실히 좀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카카오뱅크가 모임 통장을 그렇게 밀고 있더라고요. 모임들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모임 통장하는 게 모여서 뭔가를 해야 뭐 돈을 내죠. 아무것도 안 되는 온라인상에서 돈 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카카오뱅크가 밀고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퍼져서 나오지 않나 싶은데, 전 그래서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하나 잡아봤어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범죄도시 2를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범죄도시 2 나쁘지 않다. 관객도 많네. 극장에 사람 많네. 그럼 영화관 관련주를 봐야 되겠네. 근데 콘텐츠리 중앙을 보고 있는데 뭐 주가가 갈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붙었어요. 거의 붙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 더 추가로 얘기 드리자면 범죄도시 2 제작사가요. 콘텐츠리 중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콘텐츠리 중앙이 범죄도시 2 제작사다. 이 1000만 넘으면 그때부터 반응할 겁니다. 1000만 넘어간 순간
바로 그냥 반응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배급사가 메가박스 중앙. 역시 콘텐츠리 중앙 자회사. 콘텐츠리 중앙이 다 해먹고 있다. 지금 플러스로 곧 종이의 집.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의 집이 콘텐츠리 중앙 역시 콘텐츠리 중앙에서 이거를 곧 오픈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눈치껏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정도 얘기해서 여기서 심지어 슈퍼바닥인데, 쌍바닥인데. 매집 타이밍이죠 지금. 네, 지금 쌍바닥인데 여기서 진짜 못 사고 나중에 올라가는데 이거 못 샀다, 이거 놓쳤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전 모르겠으면 제가 타이밍도 알려드릴게요. 자, 카메라 꺼내가지고, 카메라를 아니죠. 스마트폰을 꺼내야 되겠죠. 카메라를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하단 QR코드.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여러분들 콘텐츠 중앙이 언제 공략을 해야 되고 언제 얘기를 해야 되는지의 마법을 보여드립니다. 마법을. 오늘 레노토크도 급등하고 있네요. 큰일 났네, 이거. 방송 지금 장중이거든요. 자, 지금 5월 27일 장중인데, 야, 종목 이거 다 급등하네. 어떡하지, 이거? 지금 대응을 빨리빨리 못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예, 노란통 메시지 들어오시면, 예, 이런 급등한 종목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증시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가 노란통 메시지 들어오시면 항상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정보들 한참 잘 받아보셔야 되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소비주들, 최근에 소비주들 흐름을 좀 보고 싶었어요. 네네. 칼리 전문가님 이제 해외 쪽 이제 전문을 하시니까, 네. 사실 지난주만 해도 사실 타겟하고, 네. 예, 월마트. 다 월마트 때문에, 아니 소비가 망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 또 메이시스 때문에 또, 아니 소비로 망했는데 소비로 다시 올라왔어요.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지? 메이시스 실적 오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타겟하고 월마트하고 이제 안 좋았는데, 과연 얘네들 미국 소비주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을 좀 간단하게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실적 발표를 이제 좀 순서대로 좀 세분화시켜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월마트, 그리고 이제 타겟, 그 다음에 이제 달러트리, 달러 제너럴,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거기에 이제 메이시스까지 이제 달러 제너럴과 같이 이제 발표를 네, 했었는데, 맞아요. 네. 일단은 지금 원래 월마트와 이제 타겟이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 시기 자체가 굉장히 소비 심리가 위축, 공포라는 얘기가 시장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다.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까지 안 좋게 나왔네. 여기서 정말 이 소비주 관련 섹터 전체가 무너졌었죠. 맞습니다. 이제 사실상 실적 발표하지 않았었던, 제가 여기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렸었던 달러트리가 동반, 아직 28일 날 발표였었는데 오히려 동반 하락을 보여주면서 10몇 프로 이상의 낙폭을 같이 이제 보여줬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공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제 가져갔었고, 그리고 이제 타겟 CEO가 이런 말도 했었죠. 제가 지난주에 지금 현재 소비 상태는 이 잔디 깎는 기계 자체도 연비를 따진다라는 얘기를 그 했었습니다. 정도로. 네, 그 그렇죠.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의 이제 지갑을 심리나 열기를 쉽지 굉장히 않죠.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어제자 발표였었죠. 어제자 같은 경우는 일단 대려 흐름 자체가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메이시스가 일단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 부장님 어제 23%나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 어마어마하게 이후로. 올랐어요. 네, 제가 일단 지금 보유 종목인데 이제 겨우 이제 평단가 이상 이제 살짝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봤었지만, 앞쪽에 있었던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안 좋으면서 같이 밀렸다가 지금 급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냥 현재 상황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앞에서는 공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었던 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또 하나였었죠. FOMC 회의가 발표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뭐 빅스텝 연달아 갈 것이다, 이게 시장의 예상치랑 뭐 똑같은 얘기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안도감의 증시가 이제 다시금 상승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번 지금 좀 생각해 보실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은 미국 주식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 한해서 이제 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종목이죠. 맞습니다. 딱 거기 그거 비슷하죠. 예. 네, 대형마트죠. 그래서 이 대형마트들의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되려 이 메이시스는
우리나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같은 이 백화점 관련주예요. 그리고 이제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다이소, 뭐 약간 천원마켓, 천원샵 같은, 예. 이렇게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는 거는 지금 실적이 박살이 났고 제일 상단에 있는 백화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놓여져 있는 다이소와 같은 이 달러트리의 호실적을 발표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 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겠죠. 극단으로 갈리는 약간 네, 그런 이 상황이네요. 중간이 무너지고 극단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월가의 이번 분석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또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 휴가 시즌에 맞춰서 옷도 많이 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는 백화점에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물건을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없어서 실질 소비를 할 수 있는 중간에 받쳐 있는 이 대형주들의 살 수 있는 필수 소비재들을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다이소와 같은 이런 달러트리에 이제 소비가 몰렸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와주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가 이렇게 양극화됐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건 아니죠, 일단은. 사실 뭐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양극화 중간이 살아야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대형주가 살아야 저는 가장 중간에 있는 이런 월마트나 타겟이 살아야 저는 이러한 소비의 일단은 섹터 자체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점에서 지금 반등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한 주 정도의 추세가 정말 얘네가 받쳐주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저는 추세를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지금 발표됐던 게 1분기 실질 소비 지출이 이제 전분기보다 증가를 해서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굉장히 이제 단기 급등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려 이번 지금 분기 이제 지출 자체가 전달보다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을 한 상태에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받쳐주는 되려 개수가 많이 팔린 게 아니고 이 가격 상승에 따른 올림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매출이 좀 좋아 네, 보인다. 그게 약간 좋아 그런 보인다라고 거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페이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월마트나 타겟의 주가 움직임이 다시금 반등인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제가 봤을 때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소비주들도 좀 저는 이제 네. 좀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소비주들 패턴하고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소비주들하고 미국 월마트하고 좀 흐름 비슷합니다. 왜냐면 주가가 답이 없어요. 안 가요, 안 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이마트 차트인데 이마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마트 차트는 뭐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연타로 5번 연타 하락을 겪으면서 거의 쭉 밀리고 있죠. 저는 이제 저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신세계 이 정영주 회장님이 네. 원래 오프라인의 강자예요. 오프라인 이마트 만들고 막 이마트에다가 뭐 추가로 뭐 트레이더스 뭐 굿업트해서 뭐 아울렛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타필드 뭐 이런 거 다 만들지 않습니까? 주로 오프라인 공간들의 전문인데 지금 조용진 회장의 시대가 오긴 왔는데 예, 폐쇄가 별로예요 지금. 네. 지금 별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바닥을 좀 잡아 나가는 과정이긴 한데 계속 레벨이 다운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주 중에 약간 이마트가 지금 월마트랑 약간 비슷하게 가는 구조, 예, 타겟하고 약간 그래서 약간 요거 하나 좀 비슷하다. 근데 나머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저는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정보도 잘 보셔야 된다고 봐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더현대서울도 마찬가지고 제가 더현대서울을 여의도에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바로 근처에서 네네. 네, 살 거 많더라고요. 네, 시계 브랜드 많이 가봤고요. 네, 여기 시계 하나 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여기가 면세점도 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면세점이 곧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일본 관광객들 들어온다. 네, 개인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좀 일본 안 갔으면 좋겠고, 예, 일본 가기 싫은데 솔직히 예, 일본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많이 안 쓰고 일본 애들이 여기 와서 많이 쓰고 이런 그쵸.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튼간에 그렇게 되면 면세점 쪽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면세점 쪽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롯데쇼핑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비주들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롯데쇼핑도 최근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가 밀렸던 거에 비하면 거의 밀린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롯데쇼핑뿐만 아니라 이제 신세계. 신세계가 좀 문제인데 신세계가 좀 문제입니다. 신세계가
신세계 영화 제목 같네요. 네. 루아르처럼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데 일단 신세계가 약간 주가가 좀 뻗어나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네네. 이마트, 신세계 약간 이쪽 계열 전부 다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다. 근데 거기 비해 차라리 현대백화점이나 이쪽은 조금 더 괜찮은 롯데쇼핑은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세계 말고 제가 노린 게 유통사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보면은 해외 명품 오. 유통사인데 추세가 지금 좋네요. 해외 명품 유통사 플러스 화장품, 비디비치 화장품인데 여기는 근데 쥐레밭이 하나 있죠. 기관이 근데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기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기관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기관이 매수한 거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단 하나만 염두하시면 돼요. 연기기만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기관에서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딱 하나만 염두하시면 돼요. 중국이 언제 마음 돌릴지 모른다. 중국이 갑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야 너네 다 나가 이럴 수도 있다.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비디비치 브랜드의 그 비디비치 브랜드 특정 몇 개 상품이 알리바바 티몰에서 전체 품목 1위예요. 1위 정도로 엄청 잘 나가는데 네네. 이 비디비치 쪽만 보면은 사실 근데 요즘 중국 분위기가 어떠냐면 일본한테 겁나 뭐라 하는데 우리나라한테는 딱히 많이 뭐라 안 하더라고요. 동반자적인 관계. 한국은 그럴 리 없다. 일단 여기에 참여했지만 그래서 한국은 나중에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상하게 우리나라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현무미사일 4,000발 있으니까 그러나 싸우면 질 것 같아서 일단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중국이 상당히 반응이 좀 격하진 않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부분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도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요. 그 다음에 FNF가 있어요. FNF도 반등해서 다시 나오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중국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던 게 바로 이제 FNF. 코로나 봉쇄 때문에 밀렸고 코로나 봉쇄가 이제 상하이가 6월 1일 날 풀리죠. 근데 밀렸는데 지금 이제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에 FNF가 좀 중국이 만약에 시장이 정상화되면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건 FNF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비주로 또 보자면 휠라홀딩스가 있는데. 휠라홀딩스. 네, 휠라홀딩스가 있는데 이게 얘네는 이제 미국에 주력하고 있어요. 미국에 주력하고 있는데 잔잔한 파도입니다. 잔잔한 파도인데 지금 골프 쪽 아큐시네트 실적만 좀 어느 정도 좀 확인되면 좀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방향을 잡을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제일 좋은 거 FNF 정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전체 소비주 봤을 때 현대백화점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하고 약간 흐름은 다르지만 이마트 신세계 쪽은 좀 미국하고 약간 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그쪽은 좀 약간 버리고 가자.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소비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한번 좀 물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또 뒤에 부분이 또 더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계속 또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게 이슈가 좀 되게 힘든 이슈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글로벌 오더컷 루머가 있어요. 오더컷 루머. 그게 뭐냐면 주문 축소 루머인데 네네네.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 오더컷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발 오더컷 루머가 나오자마자 다음날 바로 미국에서 또 대형 미국 데이터 센터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IT 기업들. 자, 오더컷부터 아마존이 서버 내용 연수를 연장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버의 내용 연수, 서버의 사용 기간을 연장을 해서 서버를 더 오래 쓰겠다. 한 번 더 교체 안 하고.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 오더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 이미세서 오더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글로벌 IT 반도체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향후 전망이 좀 어떨까 보고 있는데 어제 반도체가 다 죽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어제 엔비디아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국 IT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저는 일단은 지금 미국 반도체 시장은 일단 아직까지는 제 기준으로는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저점 매수를 바라보기에는 아직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밀려줄 가능성은 좀 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 반도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고 본부장님은 더 훨씬 더 자세히 아실 텐데 이 반도체 공정 자체가 에너지를 잡아먹는 괴물이죠.
아 맞아요. 거의 뭐 전기 그냥 갖다 다 먹죠 아주 그냥. 사실상 그 안에 이제 습도랑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 자동화 네. 기계가 거기서 계속 무한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에너지를 잡아먹는 괴물이다. 근데 지금 현재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어떻게 보면 이제 오일 가격 자체가 떨어지질 않아요, 본부장님.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100 초반은 한 번씩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횡보 박스는 가져가다가 뭐 한 번씩 90 초반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주면 지금부터 이제 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한 푼은 좀 꺾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오일을 어떻게 보면 기반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 천연가스 오일 가격이 계속적으로 고점을 가리키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켜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다시 저는 115에서 지난주에 이제 한 100 초반대까지 한 번 더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EU에서 다시 러시아 제재를 원유 네. 제재를 하면서 다시금 115까지 급등을 해줬습니다. 급등했죠. 오일이.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본부장님이 이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휘발유 경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 시즌이 더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우리나라만 지금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폭염이 너무 일찍 시작했죠, 본부장님. 아 너무 더워요. 전 세계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만큼 또 에어컨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오일 가격이 그러면 다시금 $100 언더대까지 쉽게 꺾일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단기간엔 좀 물음표겠죠.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반도체 시장의 반등과 지금은 깜짝 반등이죠. 이제 추세를 한번 좀 돌리면서 변곡을 그리면서까지 이제 좀 들어 올리는 그러한 상승 추세가 나올 거라면 적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해소라든지 아니면 저는 그래도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일 가격에 일단은 $100 언더대의 안정권으로 하락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거기서부터가 이 반도체 시장에 이제 변곡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최초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AMD나 뭐 엔비디아 그리고 뭐 TSMC 이러한 대표적인 반도체 기술주들의 저점을 어디로 보고 있는지 기술적인 저점을 어디로 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로 그려서 정확하게 노란 톡방에서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지금 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IT 반도체들,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어차피 주력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솔직히 미국에서도 그게 주력이기 때문에 그 노란톡 메신저에서 반드시 저점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네. 반드시 꼭 참여를 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근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쪽이랑 한번 같이 한번 연결 좀 지어서 시켜보려고 하는데 글로벌 IT 오더컷 이거 루머가 좀 심하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중구형 이거 약간 이런 느낌. 네. 예, 이거 중구형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신세계 영화 신세계 볼 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예. 아 이거 내가 봤을 땐 이거 루머 제가 봤을 때 이 IT 반도체 쪽이 네. 이걸 노리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리고 이거 억지로 퍼뜨리는 애들이 좀 있다. 네네네. 무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꼭 한 번씩 흠집을 내기 위해서 뭐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 뭐 셀리포트부터 해가지고 꼭 한 번씩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잖아요. 네네네. 약간 이것도 약간 비슷한 좀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약간 냄새가 나요. 예. 자작나무가 타는 냄새가 나요. 예, 자작나무 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거 뭔가 밀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이 완전히 최근에 급락했습니다. 급락했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특히 SK하이닉스는 어제 그냥 스물스물 그냥 계속 빠져버리는데 목요일날. 예, 근데 이게 주요 루머가 어떻게 되냐면요. 중국발 오더컷이 현실화된다. 중국발 서버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이미 지난 올해 초 그다음 작년 말에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네네네. 왜냐면 이게 알리바바하고 다 바이두가 전체적으로 서버 투자를 좀 줄이면서 서버를 좀 오래 쓰겠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IT 기업들은 이런 거 메신저 우리가 여기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들어가면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잖아요. 그 노란톡 메신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메신저의 메신저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대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게 어마어마한 서버 양을 갖춰서 거기 서버 내에서 저장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서버가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서버 하나가 다 뭐예요? 사실은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럼 그 컴퓨터 내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때 이 서버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데, 교체해주는 이 교체하는 걸 사실 중국은 좀 더 써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 압력도 높고 그 다음에 반도체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더 쓸게, 좀 오래 쓸게, 교체 안 할게라는 그게 이미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다시 한번 써먹더라고요. 예, 근데 오히려 더 급감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의 리오픈 지금 다시 봉쇄에서 해제되면서 오히려 좀 더 서버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예, 일단 뭐 그렇다고 하고요. 미국 아마존이 서버 내용 뉴스를 연장한다. 이것도 사실 올해 1월, 2월에 나왔던 얘기예요. 재탕, 3탕, 3탕, 4탕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뭔가 좀 밀어버리고 싶을 때 꼭 이런 거 한 번씩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루머다. 근데 한국 가능성은 좀 있어요. 있는데 아마존이 예를 들어서 서버 내용 수를 추가로 더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안 좋은 거겠죠. 근데 일단 저는 요걸 좀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덕한 얘기 나오면 저는 사야 된다. 좀 사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최근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이 수요가 들어오면 공급이 한번 쫙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공급이 들어오고 수요가 맞춰졌어요. 근데 공급이 막 미리 공급을 미리 선행시키는 거죠. 공급을 미리 만들어 놓고 수요가 뒤따라오는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저성장 시대에 딱 들어서 13년부터 2020년까지 저성장 시대 딱 들어오면은 수요가 공급에 후행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급을 딱 뒤에 맞추는 거예요. 그냥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캐파 증설을 분할해서 수요 탄력적으로 현재 지금 대응하는 시대에 와 있다. 미세 공정 구조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토컷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전 세계 딜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전망을 보세요. 점점 고점은 점점 올라가고 저점도 점점 높여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더컷이 만약에 주문 축소나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꺾였겠죠. 이게 다 꺾였겠죠, 영업이익이랑. 근데 안 꺾이잖아요. 안 꺾인다는 건 뭡니까? 오더컷이라는 게 사실 일부 정해진 순환 사이클처럼 돌아가고 있을 뿐이지 이게 엄청나게 폭증해서 오더컷이 나오고 있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어떻게 해야 된다? 밀리면 감사합니다. 땡큐. 그냥 예, 다 그냥 풀 주문 뭐 이런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진 않겠는데 일단 아주 간단한 종목들 한번 볼게요. PSK. 자, 지금 오더컷 나오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오더컷 나왔는데 50조 넘게 투자를 한다고요, 반도체에다가? 그 자살행위잖아요, 그거. 근데 삼성전자 하고도 남아요. 투자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PSK가 이 정도로 밀려줬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진짜 감사한 상황이 아닌가.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예. 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IT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오더컷 이슈로 최근에 주가가 밀렸던 종목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중에 정말 탑픽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이 종목을 사면 올해 내내 그냥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런 IT 반도체 관련주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 있는 IT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김동호 팀장님, 우리 칼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들어보시고 국내 주식은 저한테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정리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오더컷 관련한 루머들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또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칼리 전문가님의 일주일 동안 매매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이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매매해서 수익 나고 손실 나고 한 거 다 과감 없이 여감 없이 리얼로 여러분들에게 VOD로 보여드립니다. 한번 VOD 한번 같이 한번 시청해 보시죠. 자, 체결 350.95. 네, 좋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네, 본절돼요? 자, 05 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350.05. 올청대기. 좋습니다. 네. 0.9%로 가져갈게요. 네, 0.9%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45 자리값 원래 탈게요. 네, 매수 체결. 자, 바로 터치. 네, 본절되기. 주문 접수 완료. 결국 갈 거면서 힘들게 가니까 이제 조금 아쉬웠죠. 자, 8호 자리값 1차 청산 0.4% 나와주고 있고요. 포까지. 자, 1포. 자, 1포 맥시멈 보시죠. 완료. 자, 1포 지금 4호 자리값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351.45 올청대기. 캔들 25초. 힘 많이 남았고요. 자, 30분 전이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네. 4호 터치. 네, 1포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터치. 자, 지금 체결. 자, 596 매도 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으로. 자, 625 컷짜리 값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2625 컷땡. 아직까지는 지금 본절 자리값 살짝 약해요. 자, 지금 일단은 저점은 한 번 더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540대 무너지는 자리값에서 본절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70 자리값은 일단은 주문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확보 자리값 가져갈게요. 약 30틱이니까 한 25틱으로 볼게요. 체결되는 자리값 원래 599 자리값이었는데 뭐 595 뭐 체결될 수 있으니까 자, 2만 570 자리값 확보. 아, 터치하네요. 네, 25틱. 25틱으로 볼게요. 충분하죠? 25틱. 자, 515 터치. 자, 매도 체결. 자, 일단은 얘는 최소 제가 지금 바라보는 게 원래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450까지는 지금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줘도 힘을 주고, 그쵸?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포인트다. 어우, 이제 나오네요. 네, 그쵸? 이게 항생이죠. 자, 이제 좀 항생답게 나와주네요. 장대 음봉 나와주고, 자, 얘가 복마감 일단 좀 강하게 보여주면 가장 베스트. 자, 일단 450짜리값, 주문 접수 완료. 올청자리값 65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0 올청대기. 일단은 최소 본전 주문 접수 완료. 자, 465. 자, 450 올청대기. 자, 지금 일단은 본절 대행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2초. 자, 저점 더 밀렸고요. 자, 460까지, 61까지, 459, 57. 자, 52까지. 자, 두 틱 차. 네, 좋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11,975 매수 체결.
한 번에 지금 손절가 갖기 전에 지금 이렇게 낙폭 가져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잡히더라도 자, 손절가 지금 딱 걸리고 바로 걸리고 넘어왔으니까 여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체결. 자, 902짜리가 평단가고요. 자, 여기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지점이 살짝이 더 눌릴 자리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죠. 밴드 저점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자, 다시금 870까지. 네, 원래는 제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보는 장을 좀 많이 가져가요, 여러분들. 왜냐면 하위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패턴 대행 자리 값이 있으니까. 자, 905. 자, 일단은 평단가 지금 줄였습니다. 자, 905 터치. 자, 리스크 한 자리 이제 줄여서 955까지 일단 좀 바라볼게요. 오늘. 근데 여기서 한번 장난쳤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엔 이만큼까지 다 말아 올릴 거면서 한번 장난치니까 시간값을 많이 잡아먹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구간. 여기서부터 지금 전고 깨고 넘어가면 진짜 찐 추세가 나와주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5분 봉상 추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밴드 고점 찢으면서 넘어오면 이번이 찐 추세 타이밍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면 되겠죠? 자, 53, 자, 55, 네, 1000불 가져왔습니다. 네. 자, 395 매도 체결. 음, 430일 컷팅 주문 보도록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자, 57. 자, 355 터치. 네, 본질대. 주문 접수 완료. 자, 80원 더 깼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100개 확보. 자, 295 확보 보는 거고요. 자, 올청은 45가 딱 좋을 것 같은데 뭐 반발 매수에 나와주면 그냥 100틱으로 정리 보면 딱 괜찮겠죠. 아, 100틱 잘리겠네요. 자, 또다시 94. 자, 100틱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결. 좋습니다. 네, 81자리 값 컷대응 보도록 할게요. 짧은 컷 주문 보도록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자, 저점 밀어주고 있고요. 자, 300불까지 돌파. 13초, 12초, 10초, 5초, 4초. 자, 시장가 청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가 청산 가져갈게요. 네, 500불에서 600불 시장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주문 접수 완료. 1741 컷대. 자, 컷 잘리면 약 12포인트인데 자, 잘리면 그냥 가져갈게요. 자, 719자리가 주문 접수 완료. 10포인트 끊어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10포인트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아 요즘에 우리 카리 전문가님이 컨디션이 좋아요. 네네네. 요즘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의 네. 종교급이에요. 제가 지금 본인 너무 겸손하신데 그 변동성 큰 장에서 대부분 수익 마감하고 최근에도 그 수익 그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지난달 그 5월달 정도 그 5월 정도 해서 총 토탈 얼마 정도 수익 난 거죠 보통? 지금까지 일단은 한 1,700 정도는 일단 1,700? 네, 수익이 났는데 최근에 1,700원 조금 아니에요? 네, 네. 좀 지금 조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네. 한 2,000 이상치 한 2,500 생각했었는데 아쉽게 조금 1,700으로 이게 좀 횡보를 너무 가고 있다. 또 몹시 부리면 안 된다. 네, 여러분 네, 네. 1,700원 수익 나는 게 아니라고요. 1,700원이 아니라 1,70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원래 근데 평상시보다 5월이 오히려 수익률이 조금 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달도 괜찮았고 지금도 일단은 앞에 스타트 좋았고 이제 뭐 당연히 주춤거리는 날이나 이렇게 뭐 조금 손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런 게 이제 좀 잡아드는데 전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우상향 그리고 곡선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변동성이 클 때는 오히려 스윙이 더 안 좋아야 맞는데. 그럼 이번 매매 복귀 VOD 영상에서 키포인트 될 만한 좀 그 매매는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일단 그동안 항상 보여드렸던 거는 당연히 너무 쉽게 한 계약으로 뭐 1000불씩 끌고 가고 뭐 항생으로도 이제 100틱 이상 끌고 가고 이러한 자리값들을 지금 영상에도 똑같이 있지만 지금에서는 이제 하나 좀 키포인트를 볼 수 있는 게 하나 이제 나스닥에서 네. 일단 고점에서 이제 제가 매수로 이제 돌파 자리값을 가져갔었는데 이게 한번 밀렸어요. 근데 돌파를 못하고 그냥 밀려. 돌파하지 못하고 강하게 밀렸는데 이거를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자. 저점에서 물 타는 자리랑 해서 이제 추가 타이밍을 매수 자리. 잡아보자. 이거 쉽지 않은데 트레이드인데. 사실상 2,000불 이상 밀렸어요. 한번. 네. 한 계약으로 밀렸는데 2,000불이나. 그거를 그대로 저점에서 물을 한번 정확한 자리값을 근거를 제시해서 두 계약으로 가져가고 미리 손절 보신 분들은 짧게 손절 보신 분들은 밑에서 추가로 다시금 어떻게 보면 진입 자리로 사인을 드린 다음에 이 두 계약을 나눠서 끊어서 결국에는 1,000불 수익으로 마감했었던 영상이었다. 2,000불 마이너스에서 1,000불로 돌려놨다. 네. 야, 2,000불 이상. 이거 이럴 때 좀 짜릿하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뭔 얘기야? 해외 파생 상품 지수가 하락했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매매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면 더 축제예요.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5월달에 1,700만 원 수익 났다고 해서 5월달에 지수 계속 폭등을 계속 반복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해외 선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좀 공부하시면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다 하시는 분은 노란투 메시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기초 강의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죠. 거기서 QR코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한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교육자료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칼리 전문가님 연속 수익 행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한번 잘 지켜봤고요. 그럼 이 다음에 다음 주 이제 지금까지 한 거 다 필요 없다.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냐? 그렇죠. 앞으로가 중요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다음 주 그럼 매매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각 상품별 투자 전략 보면은 뭐 처음부터 오일을 봐야 되겠죠. 자, 오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일 지난주에 115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너무 천천히 갔더라고요. 지금 115달러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진짜 오긴 왔어요.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왔는데 전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지난주 내내 이게 좀 느렸어요. 좀 확 갔다가 이렇게 전 돌파할 줄 알았더니 느렸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적중한 거 아닌가 상방 맞췄기 때문에. 근데 오펙 플러스 정례의 결과에 따라서 115달러가 돌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는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가 만약에 이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가 다음 주에 있거든요. 다음 주 제가 알기로 다음 주 수목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넘어가면 120달러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잘못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 결과를 반드시 주목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칼리 전문가님. 네. 칼리 전문가님 봤을 때 오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계속적으로 이전에 채널 라인대를 유지를 하면서 낙폭을 가져간다라고 했었는데 계속 지금 21선 중심값을 계속 버텨주면서 우상향 그리고 일단 이번 주 자체 흐름도 계속적으로 횡보 가져가다가 목요일장에서 이제 급등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상승 추세로 일단 좀 다시금 넘어왔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본부장이 오펙 얘기를 지금 잘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산유국들 베네수엘라 변수만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산유국들이 굳이 무리하게 지금 가격을 낮춰가면서 어떻게 보면 공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125달러대까지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충분히 다시금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이게 짧게 보면 1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1000틱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1000틱이면 1,3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부터 생각해서 일주일 정도만 잘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이 방향성이 맞다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까 그것도 한 개 할 때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10개 하기면 1억이 넘는 겁니다. 1억이 넘는 거. 네, 아우 살벌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일 같은 경우도 방향이 좀 비슷하네요. 저희가 네, 저희가 약간 사전에 교감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저희는 저희대로만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
해외에서 뭐 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제가 골드를 지난주에 1890달러까지 반등을 모색할 거다 했는데 이상하게 지난주에 올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다 조금씩만 올라가지고 네, 맞아요. 속도가 확 줄었어요. 예전에 올라가는 속도하고 비해서 요즘 속도는 좀 다시 죽었는데 일단 1800 뭐 거의 뭐 적중했다고 볼 수는 없고 한 중립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립 정도로 다시 1890달러까지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다. 저는 1890 한번 찍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달러화가 꺾였어요. 한풀 꺾였습니다. 지금 달러 네네네네. 같은 경우가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 보시면 아시죠? 오늘 제가 방송하고 있는 날이 지금 언제냐면요. 금요일인데 오늘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에서 원화가 지금 12원 강세거든요. 12원 정도 강세인데 한풀 꺾였습니다. 지금 한풀 꺾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골드가 좀 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온다. 제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략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칼리 전문가님. 네.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골드 상방이네요. 네. 의견이 비슷하니까 오늘은 좋네요. 똑같네요. 네. 네. 지난주에는 좀 갈리는 느낌도 분명히 있었는데,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 추세선 기준으로 해서 저라인대를 지켜주냐, 금요일장에서 못 지켜주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켜주면서 우상향을 보여줬다가 네. 잠깐 지금 한풀 꺾여서 제자리 걸음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이 뭐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 피보나치 조정대 피보나치를 지금 가져갔었을 때 382 자리값까지 0.382까지 반등을 보여줬다가 살짝 조정을 주고 그다음에 추세선 라인 때도 이탈 이후에 다시금 리테스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 충분히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더라도 강한 상승으로 다시금 접어들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본부장님이랑 저랑 생각할 수 있는 구간대까지 반등은 한번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큰 상승인 1927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나스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또 실패했어요. 나스닥이 4번 실패, 1번 성공, 또 바로 또 실패. 네. 13,000포인트까지 추세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여기까지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택도 없네요. 택도 없고요. 나스닥 쉽지 않네요. 하지만 저는 13,000 다시 도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3,000, 12,500도 아니에요. 13,000에 다시 도전한다. 월초 지표가 집중된 시장에서 아마 이슈가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칼리 전문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늘은 거의 100% 똑같은데요, 본부장님. 네, 저 역시도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던 나스닥의 정확한 저점을 2주 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터치를 해줬어요. 저점 터치 끝. 네, 그래서 여기를 또 한번 두 번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을 확인하고 일봉상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반등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원래 단기 분봉에서도 이렇게 가져가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성으로 정말 높은 확률로 봤었을 때 13,500대까지 추세는 이어갈 수 있다. 다음 주는 지금 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13,000은 터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추가적으로 힘이 좀 더 좋다라고 하면 13,500대까지도 반등 이어갈 수 있는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리는 제가 지난주에 틀렸습니다. 구리는 조금 틀렸는데 좀 틀렸다라고 보기는 힘든 게 낙폭은 가져갔었는데 원하는 추세만큼은 지금 좀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전에 있었던 제가 저점 라인대를 충분히 지금 가져갔다가 다시금 반등 추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한풀 더 꺾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추세를 지금 좀 바라보는 구리 저점 자체는 지금 별표를 2개나 쳐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 있는 최종 별표 자리값 같은 경우는 최종 하락에 대한 목표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별표치는 지금 현재 4.3, 4.29 이 후반대에 지금 구리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4.0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다시금 하락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은요, 저희가 같은 시간 일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200회 특집을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또 반드시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수익으로 다시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